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전도사 거북투자 정남출 TV입니다. 구독자 영상자에 큰 힘이 됩니다. 어제까지 770명인데 한 분이 오늘 구독이 취소돼서 769명으로 한 명이 줄었습니다. 아쉽고 또 또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140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하락 1.26, 코스닥도 하락 0.85를 기록해서 약세 마감했습니다. 선물은 다우지수는 1.53%로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상승 0.16, S&P 500도 상승 0.20으로 상승 기록 중에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는 7종목, 전 종목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0.20, 테슬라 0.07, 애플 0.67, 마이크로소프트 0.19, 아마존 0.34, 메타 0.33, 구글 0.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엔비디아의 터자 보도에 삼성전자 주가 3% 급락. 정말 아쉽고도 아쉽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분발하고 혁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텔 대신 엔비디아, 다우지수 편입 가능성, 간밤 뉴욕 증시, 엔비디아 최애 광범위한 차익 실현으로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홀로 강세 9.3% 급등, 시가총액 2조 5,533억 달러를 기록해서 이제 곧 애플을 따라잡을 정도의 지금 진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금년 안에는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S&P 500 글로벌 PMI 강세에 국채 상승률은 상승하고 금, 은, 비트코인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머니투데이의 보도문 HBM이 뭐길래 삼성, 하이닉스, 엔비디아에 울고 웃다. HBM으로 엇갈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미래를 이끄는 테크 기업의 오늘을 전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추이 1월 2일 삼성전자 79,000원, 5월 24일 오늘 75,900원으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1월 2일 142,400원이 무려 5월 24일 오늘 198,600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전 세계 반도체가 들썩이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SK 하이닉스 활약이 돋보인다.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 SK 하이닉스 역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다만 SK 하이닉스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던 엔비디아 실적 재료가 소진된 점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할 가능성을 높인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와 경쟁하는 삼성전자는 정반대 상황에 처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삼성전자는 HBM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엔비디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SK 하이닉스 20만원 뚫었다.
24일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는 전날보다 0.7% 1,400원 내린 19만 8,600원의 거래를 마쳤다. 장중 20만 4천원을 찍으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고 종가 기준으로도 20만원에 도달한 전날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일부터 전날까지 4개월 연속 상승 마감했다. 올해 상승률은 40%에 달한다. 대단한 퍼포먼스입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SK하이닉스 주가를 끌어올렸다. 엔비디아는 22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1분기 4월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 260억 4천만 달러, 순이익 148억 1천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은 EPS 6.12달러를 기록했다. 매출 246억 5천만 달러, EPS 5.59달러에 형성됐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 예상치를 280억 달러로 제시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은 AI 반도체가 포함된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 덕분이다. 데이터 센터 매출은 225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7% 급증했다. 전선왕 CEO는 올 하반기 출시되는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의 성과를 자신했다. 그는 올해 블랙웰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올해 4분기 중 블랙웰 데이터 센터 답재가 이루어진다고 예고했다. 엔비디아는 23일 9.3% 급등하며 1,037.99달러로 뛰어올랐다. 호실적뿐만 아니라 10대 액면 분할과 분기 배당금 상향 0.04달러에서 0.1달러 등도 호재가 작용했다. 엔비디아와 HBM 연결고리 부과, 하이닉스 수율 80% 도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핵심 HBM 공급사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추집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차세대 메모리다. HBM 평균 가격이 D램의 5배에 달해 메모리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3사 중 가장 먼저 엔비디아의 HBM 납품을 시작했으며 올해 3월부터 5세대 HBM3E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HBM3E 생산 수율, 완성품 중 양품 비율이 80%에 도달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공급망에 속했기 때문에 두 회사의 실적과 구조는 연동되는 구조다.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눈높이는 1,400달러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SK하이닉스 항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정보업체 FA 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예상치는 각각 15조 5,377억 원, 4조 3,940원이 형성됐다. 지난해 2분기 매출 7조 3,059억 원, 영업손실 2조 8,825억 원을 기록한 점과 비교하면 극적인 실적 성장을 이뤄낸다는 주장이다. 비행기 투자증권은 전날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다. 이민희 연구원은 올해 HBM 예상 수요량 대비 SK하이닉스 점유율은 60%로 예상된다며 HBM3 4세대 HBM3E 시장 진입이 늦어진 경쟁사 삼성전자의 생산량은 SK하이닉스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양사의 점유율 격차는 상당히 벌어질 것이며 하반기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라며 전 세계에서 AI 서버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엔비디아의 핵심 공급망 업체인 SK하이닉스 수혜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 엔비디아 HBM 테스트 미통과 삼성전자 주가 3% 급락.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발 충격을 받았다. 전날보다 3.1% 2,400원 떨어진 75,9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의 HBM이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로 올해 4월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로이터 보도가 나온 여파다. 삼성전자 주가가 3% 넘게 떨어진 것을 올해 1월 3일 이후 처음이다. 올해 SK하이닉스가 40%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는 3%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며 진화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HBM의 품질과 성능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모든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매도세에 휩싸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전격적으로 반도체 수량 교체를 단행했다. 2021년 12월부터 DS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을 맡아온 경계현 사장이 물러나고 진영현 부문장을 신인 부문장으로 앉혔다. 재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HBM 주도권을 SK하이닉스에 내준 데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참으로 반도체 이 전쟁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신을 바짝 긴장해서 혁신을 해서 하루속히 반도체를 HBM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않으면은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수익성은 떨어질 것입니다. SK하이닉스가 다행히 독점적으로 80% 수익을 올리며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3% 하락하고 SK하이닉스는 벌써 40% 상승했답니다. 시장은 속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시장은 진실하고요. 시장만큼 또 영리한 것은 없습니다. 한국 금융문명 탈출학교를 설립하고 노후를 제작하여 특허증 상표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금융문명 탈출하면 할 수 있는가?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폭락 짧고 상승 깁니다.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S&P 500이 1984년 5월 25일 151.62포인트 2024년 5월 21일 5321.45 포인트로 35배. 제가 어제 그제 잘못 말씀드렸네요. 30년이 아니고 40년이네요. 40년 동안에 평균 35배가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984년 5월 25일에 235.23포인트가 16,832.62로 71배가 상승했습니다. 40년 동안에.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조선일보 기사
자료는 인베스트닷컴 마켓 워치에서 옮겨왔습니다. 설립 취지 3포 연애, 결혼, 출산, 포 시대 우리 사랑스러운 귀여운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줍시다. 이 100세 장수대 은퇴 후 40년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여 노후 준비합시다.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의 마법을 가르쳐 줍시다. 4. 투기단단을 물리치고 투자하여 장기 보유합시다. 5. 첫돌 100만 원만 주니어펀드 가입하면 연 10% 복리 적용 시 60세 은퇴 시 5억 부자 된다. 6.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손들에게 가난의 대문을 끊어 가문을 바꿔줍시다. 7. 대한민국 5천만의 금융문을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만 불 달성합시다. 투자 원칙 1.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 주식입니다. 어린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힘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찍이 아끼고 전략하고 저축해서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해서 배당과 수익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한 것이 좋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또 연세가 많이 되셨다면 우리 대신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는 우리가 금융문명 일찍 탈출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서 투자에 항상 원금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린 버핏은 투자 원칙 1. 돈을 잃지 마라. 즉 원금을 잃지 마라. 둘째, 첫 원칙을 잊지 마라. 이렇게 간결하게 말했고요. 10년을 보유할 주식은 단 10분도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100세 장수대 은퇴 후 40년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여 노후 준비하자. 2.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조급하지 말고 한 주도 꾸준히 투자하면 부자 된다. 3. 지혜로운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투자 원금을 잃지 마라. 4. 첫 월부터 수입의 10%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세제때 연 15%를 누리며 은퇴 시 100만 장자 되라. 매일 담배 끊고 음주 줄이고 커피 집에서 회사에서 끓여 먹고 대중교통에서 하루에 만원권 전략 30만 원씩만 40년 꾸준히 개인연금저축펀드 IRP에 가입하시면 정부에서 15% 세액공제료니까 15% 먹고 들어갑니다. 또 10%를 상승한다면 25%의 복리폭발로 100만 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업에 충실하며 여유자금 있으면 한국, 미국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까지 초우량기업 대장주 20종목에 분산 투자여 동업하라. 꼭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요즘은 분산 투자를 내가 너무나도 강조하기 때문에 ETF를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인덱스 미국의 기술주 1등부터 10등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또 한국 타이거 FN 반도체 즉 한국 10종목 우량 반도체 주식 이 세 가지를 제가 많이 추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균 지난 최근 1년간 64% 연간 상승입니다. 대단한 퍼포먼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갈수록 제가 해보니까 개별 주식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이지만은 그 주식에서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렇게 ETF 지수 연계로 특화된 주식에 ETF로 투자를 하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처음에 종류만 잘 썼다면, 그래서 저도 좀 계속 그렇게 하고요. 우리 와이프부터 모든 가족들이 수익보다는 안전 해서 제일 안전한 것이, 워렌 버핏이 자기 와이프로 내 죽은 후에는 90%를 S&P 500에 투자하라, 지수에. 나머지는 국채에 투자하라, 이렇게 가르쳤다지 않습니까? S&P 500은 작년에 24%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한 34%인가 또 기록했고요. 매그니피센트가 있는 그 탑10 테크는 약 한 70, 8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익이 적더라도 분산된 ETF에 투자로 점진적으로 전환을 하려 합니다. 시청자님께서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제가 그 투자 어드바이저 MFA 미래셋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그 자문 역할은 제가 이 새 ETF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본업에 충실하며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매년 초 10위 탈락 기업을 도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원칙지 1원칙부터 6원칙을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한국, 미국 시가총 1위에서 10위까지 20종목 투자요. 첫째,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둘째,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다. 셋째, 브랜드파워 강한 독과점 기업이다. 넷째, 변화 혁신 기업으로 외국인들이 절반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다. 20종목 하기 전에 몇 가지 해설을 하겠습니다. 복리에 대해서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핵폭탄이 아니라 복리이며, 복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인류 8대 불가사라고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선물한 복리, 2009년 임재원 우영표 임범준 씨가 발간한 책에 의하면 요약본이 1965년 버크셔스에 설립할 때 한국 기업인에게 1,000만 원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한 기업인이 43년 후에 2008년 장구증명 발급을 해보니까 401억 1,046만 4,720원, 누적 수익률 40만 1,100 4.6%에 매년 복리 21.3%. 이것이 복리의 마술입니다. 1,000만 원이 401억. 401억이면 중소기업 회장들도 이렇게 개인 자산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1,000만 원이 맡겨놓은 것이 43년이라는 그 세월에 이끼가 끼어서 거금 401억의 거부가 됐습니다. 정말 큰 부자가 됐습니다. 2023년 주식 보유 기간, 미국 27.8개월, 홍콩 27개월, 일본 14.3개월, 중국 7.4개월, 한국 코스피 4.9개월, 코스닥은 불과 1.1개월. 리드는 버먼트주 시골 주유소에서 25년간 자동차 수리공으로 근무했고, 은퇴 후 JC 페니 백화점에서 17년간 바닥을 쓸었다. 청소부 할아버지였어요. 38세 방 2개 집을 구입해 죽을 때까지 살았고, 2014년 92세
별세했다. 별세전 국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 고향 병원과 도서관에 거금 800만 달러, 하나 100억 넘는 돈을 기부했다. 세상에 시골 주유소 한켠에서 자동차 수리했던 수리공, 그리고 25년간 그 일하고 은퇴 후에는 고향 백화점 바닥을 쓸은 청소부 할아버지가 그 큰 돈 800만 불 이상, 100만 불매도 부자인데 그 10배 100억 이상의 그 금을 고향 도서관과 병원에 기부했답니다. 모두가 놀라서 탑 기사로 대서특필했는데,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 거금을 모았을까? 다 알아봤지 않겠습니까? 기자도 물어보고 작가도 물어보고 동네 유지들도 물어보고 뭐 주식하는 사람들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융성과가 지능과 노력에 크게 상관없다. 경기순환 주식 투자 전략 차트 분석 필요 없다. 부자의 비밀은 우량 주식을 매수하여 닥치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다. 이분은 적그러운 월급을 매월 일부를 주식에 꾸준히 투자해서 사 모았답니다. 파는 건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대단합니다. 근 60-70년 동안 투자함으로써 이렇게 거금이 됐답니다.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20살에 투자했다가 92세 별세했으니까 약 60-70년 투자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는 니드 할아버지처럼 전략하고 장기 투자해서 꼭 사회에 기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미국, 일본 가계의 부동산과 금융 자산 비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2023년 부동산 76, 금융자산 24. 미국 부동산 34, 금융자산 66, 거의 정반대입니다. 일본도 1990년 35년 전에는 부동산 60%, 금융자산 40%가 최근 2020년에는 부동산 37%, 금융자산 63%로 미국하고 비슷하게 금융자산이 배로 늘었습니다. 2014년 4월 18일 지난달 한국은행 발표 통계, 한 미국 현금 주식펀드 보유 비율, 국가, 한국은 현금이 46.3%, 미국은 14.9%, 한국은 주식이 21%, 미국은 49% 주식펀드가. 한국유가증권 코스닥 시가총액 2,558조, 한국 전체 금융자산 5,233조 5,128억 원, 가계 잠자는 돈은 2,400조 원, 45.9%, 주식펀드 1,141조 20.8%, 2,400조 원 잠자는 자금이 자본시장 주식펀드에 유입되면 연 5% 배당 포함해도 전 가구 300만 원 소득 증가가 되고 5,000% 코스피가 돌파가 되어서 우리 모든 보유 주식이 배로 증가할 수가 있다 합니다. 매년 130조에서 40조 원이 가계자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냥 잠자지 않고 꼭 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정말 금융문명 탈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ETF를 왜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느냐, ETF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으로 여러 기업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둘째, 운용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셋째, 장기적 종목 점검 투자 비율 리밸런싱이 운영하고 있다. 네 번째, 일반 수익형 펀드 비에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섯 번째,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ETF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잠재 성장률 추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국 5.4%가 2024년은 1.7%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미국은 3.6%에서 1.9%, 영국은 2.6%에서 1.2%, 독일은 1.6%에서 0.8%, 일본은 0.7%에서 0.2%로 미국이 세계 제1의 경제대국 한국이 잠재 성장률이 1.9%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혁신해서 경제가 왕성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로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합니다. 자료는 OECD 경제협력개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복권을 사는 데 쓰는 돈은 그들이 영화와 비디오 게임, 음악, 스포츠 경기, 책에 쓰는 돈을 합친 것보다 많다. 그러면 복권은 누가 살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미국 최저 가구는 1년간 복권 사는데 평균 $412를 쓴다. 최고 소득 집단과 비교하면 4배나 많은 금액이다. 미국인의 40%는 비상금 $400도 없다. 그렇다면 1년에 $400치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상금 $400도 없는 바로 그 가난한 사람이다. 정남줄 TV가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 20 종목을 꼭 투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스, 기아, 쉘트론, 포스코홀딩스, LG 왕대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버크셔스, 일라이 릴리, TSMC, 테슬라 평균 4월까지 10.2% 상승 중에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테크 기술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급히 서둘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대박을 쫓으면 쪽박을 찹니다. 빚내서 투자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우리 모두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근건 전략 저축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우량 주식에 한 주, 두 주 삼아와서 장기 보유하시면 누구나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과 노후 준비와 더 나아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금융문명 탈출 초석을 마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한강주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낚는 방법, 금융투자, 주식투자로 우리 모두가 부자 되는 3대를 이룹시다. 감사합니다.